간입니다. 족, 거름풍, 억지로 붙이자면 여기에 목을 쓸 수도 있죠. 풍목. 그리고 간, 목경. 자, 족은 경맥의 기시종점을 나타내고요. 간 경맥은 이게 이제 엄지발가락이라고 치면요. 엄지발가락이라고 치면은 여기 바깥쪽, 여기는 비경입니다. 비경. 여기가 간경입니다. 간경. 그러니까 간경과 비경이 이렇게 나란히 있다는 것도 참 의미가 있어요. 해부적으로 봐도, 생리적으로 봐도, 간은 우측에 있죠. 비장도 우측에 있죠. 관은 우측에 있고 비장은 좌측에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좌간우패, 폐할 때 좌간우패라고 할 때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간의 병변이 심하게 되면은 좌측에서 나타난다. 간은 오른쪽에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간이 나빠지게 되면은 피를 간문맥에서 피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비장에서 피가 꽉 차이게 되죠. 비장의 피가 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꽉 차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장이 부어요. 종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좌측에서 이제 통증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한의학에서 좌간우패라는 뜻은 진단을 할 때 간의 병변이 있을 때는 좌측에 그 비장 쪽에서 많이 이제 그 늑골 밑으로 누르면은 이제 많은 어떤 통증을 느끼고 이렇게 딱딱하게 밑에서 반발력이 튀어나오고 그걸 흉협고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간이 여기 있죠. 간이 여기 있고 비장이 여기 있죠. 비장이 여기 비장에서 혈액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문맥을 타고 간으로 들어가죠. 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은 이제 간에 어떤 그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맥도 이상하게 비장과 간이 한 양쪽에 요렇게 요거 엄지발가락이라고 쳤을 때입니다. 비장, 간 이렇게 경맥도 그렇게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거름풍이라는 육기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름풍이 도대체 뭘 하는 것이냐? 거름풍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 하는 것이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요. 간은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원유를 저기 사우디나 이런 데서 원유를 이제 큰 배에 싣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어디로 가요? 정유공장으로 가죠. 울산이나 이런 정유공장에 가면은 그 원유를 가지고 계속 추출을 해내죠. 추출을 해냅니다. 거기서 휘발유도 빼고 가스도 빼고 콜타르도 빼고 막 여러 가지 물질들로 추출을 해내죠. 그런 일, 그건 아주 기본적인 일이에요. 그런 우리가 먹은 음식물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그 영양물질을 갖다가 흡수를 한 영양물질을 위장에서 이제 곤죽을 만들어서 소화를 시키죠. 그 다음 12지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12지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췌장, 12지장에 이제 그 구멍이 나 있죠. 그 소화액이 흘러 들어오는 그런 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췌장에서 췌액이 나와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 어때요? 기름기는 이제 담관이 또 거기에 같이 연결이 돼 있죠. 거기서 나와서 담즙이 나와서 지방을 이제 지방산이라는 아주 작은 물질로 쪼갭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서 흡수를 해서 이제 결국은 간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간으로 올라가서 이제 포도당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먹은 당분이 이제 올라가죠. 올라가서 그 모든 영양 물질들을 이제 가공 처리를 하는 겁니다. 몸에 필요하게, 뭐에 필요하게.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유해 물질이라든가, 그러니까 독소들 같은 경우에는 또 해독을 하죠. 해독을 해서 이제 그 담관에 쓸개에다가 갖다 보내고 그런 처리하는 거.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뭐 그렇게 만든 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인체 전반에 다 쓰이는 거예요. 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뼈 만들고 살 만드는 거, 호르몬 만드는 거, 세포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이 활동하려면 뭘 해야 돼요? 근육을 써야 되잖아. 그 다음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에너지를 만들어내야죠. 에너지를.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까지 간이 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호르몬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호르몬을 생산할 수 있는 원료도 거기서 다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몸에 쓰이고 나도요, 호르몬이 적절하게 쓰이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애야 돼요. 그런 해독작용까지도 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먹은 음식 중에 포도당이 제일 많죠. 당분이. 그런 당분들을 이제 에너지로 만들어서 써버려야 되는데, 에너지로 만들어서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쓰지 못하면은 혈중에 이제 당이 넘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혈당 조절하는 기능도 상당히 간이 좋아야 잘합니다. 간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독하는 거 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기본적인 것들은 검색을 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건데, 가장 이제 여기에서 주안점을 둬야 될 게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그 현실 생활 속에서 뭔가를 응용하다 보면요, 혈액응고인자라는 것을 간에서 만들어요. 어디가 상처가 난다, 그럼 출혈이 되잖아요. 그럼 빠르게 지혈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체내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작동인데, 그때 혈액을 갖다가 빨리 응고시켜서 그 출혈된 부위를 막을 수 있게 해주는 그 혈액 응고인자를 간에서 만들어낸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 이거는 우리가 생활하는 속에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 그 토혈을 한다든가 피를 토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자궁 출혈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속에서 내장 기관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출혈이 돼서 혈변을 본다든가, 아니면 어때요? 위장관이나 이런 데 출혈됐을 때는 변이 완전히 새카맣게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물론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빨리 이제 그 처치를 해야 됩니다. 처치를 해야 되지만은 이제 그 급하게 임시라기보다는요, 그걸 하더라도 반드시 보강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오행침 하시는 분들 잘 알겠지만은 간 정격을 쓰죠. 간 정격을 씁니다. 간 정격을 쓰면은 그
그 출혈된 부위에 혈액응고인자를 간에서 빠르게 생성해서 그걸 갖다가 더욱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간에서 혈액응고인자를 만든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비장에서 이제 혈액 투석 기능이 있지만은 또 간 역시도 그래요. 적혈구가 이제 아주 이제 쓰지 못하는 적혈구들은 부숴버립니다. 부숴버리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암모니아 있죠. 암모니아. 제가 한번 대장할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장 누수가 돼서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장 점막의 세포들이 단단하게 결합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자극에 의해서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여건, 불리한 여건들에 의해서 이게 세포가 벌어져 버리면요. 여기로 이제 세균들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장벽에요. 속된 말로 똥찌꺼기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내는 가스들, 장 내에는 다 가스가 있습니다. 계속 부패되고 발효되기 때문에 그런 가스들이 암모니아 가스죠. 그것이 이제 혈액을 타고 움직이게 돼요. 근데 그게 전부 어디로 올라갑니까? 간문맥으로 올라가요. 피 타고. 그러면 간에서는 그 암모니아를 빨리 해독해서 요소라는 물질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요소는 어떻게 되느냐? 또다시 피를 타고 심장으로 가서 소변으로 걸러내버려야 됩니다. 예. 이게 바로 수생목의 원리예요. 신장과 간의 협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로 또 신장에서 간과의 연계관계는 보면은 예전에 그 생명유지장치 중에서 이제 혈압을 상승시키는 기전, 예,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예, 그것도요. 신장에서 이제 어딘가 피가 이제 절실하게 필요할 때 우리 몸에 피가 가야만이 빨리 이제 염증을 해결한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너무 이제 그 저혈압 상태니까 혈압을 올려야 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일 때 혈압을 올릴 필요가 있을 때는 신장에서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이제 피 속에 붓죠. 피 속에 보내면은 간에서 엔지오텐신 1, 예, 그 엔지오텐신이 나오지 않으면요, 물론 이제 폐에서 그 엔지오텐신을 전환시키는 효소가 나옵니다. 에이스라는 효소입니다. 그거 차단하는 게 고혈압 약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과 같이 협조가 안 되면 혈압이 올라가질 않아요. 예, 이것도 수생목의 원리예요. 예, 신장과 간이 서로 상호 협조하는 원리, 그런 겁니다. 근데 만약에 간에서 암모니아를 해독을 시켜내지 못하면 이게 신경가스거든. 예, 정말 이제 머리가 가겠죠. 근데 이제 그 암모니아 가스가 적절하게 간에서 소화해 줄 정도면 상관없는데, 이게 장 내에 있는 가스라는 거는요, 1년 365일 한시도 쉬지 않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이라든가 소장이라든가 어쨌든 부패가 되든 발효가 되든 가스들이 계속 나오는데, 거기서 만약에 부패균이 많게 되면은 당연히 암모니아 가스가 더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됐을 때는 간에 무리를 준다라는 것이 제 소견 중에 하나인데, 글쎄요,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변비 심한 사람들, 장내에 변이 오랫동안 정체되신 분들은요, 간이 그만큼 데미지를 입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다른 것도 지금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데미지가 많죠. 그렇지만은 어쩌면은 굉장히 사소한 그거지만은 거기에서부터 이제 간은 상당히 그
자신이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일을 하면서 힘든 것도 있는데다가 그것마저 이제 심하게 되면 더욱더 힘들어진다.